제발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요. 여기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환장하게 된 일본인 여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대학생 유미코라고 합니다. 요즘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인 I Love You를 아시나요? 한국인 남자 배우를 캐스팅해서 일본에서 한창 방송 중인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너무 빠져버렸습니다. 올해 1월부터 방송 중인데 일주일에 한 편씩만 방영되어서 기다리느라 너무 지치겠어요. 한국의 문화들과 한국어들이 방송에서 나오는데 정말 하나하나가 전부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이 드라마 때문에 요즘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버려서 최근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남자들은 전부 다정하고 가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사실 I Love You 드라마가 방영되기 전부터 한국인 배우가 나온다는 사실에 꽤나 화제거리가 되었는데요. 그 덕에 저는 진작부터 한국에서 만들어진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한국어를 조금씩 배워두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드라마는 정말 대박일 거라면서 하도 난리를 쳐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심지어 여자 주인공인 니카이도 후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배우여서 이 드라마를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길 너무 잘했고 주변 친구들만 보면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해주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많이 보더라고요. 사실 지난 1월에 친구와 함께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드라마가 재미있어서 계속 보다 보니 한국에 관심이 생겨서 간 것도 있지만 한국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주저하지 않았죠. 직접 보면 드라마 속 주인공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거든요. 친구 하루카와 함께 한국에 가려고 할 때 엄마가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엄마도 제 나이대에 한국 드라마가 한류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을 친구와 다녀오신 기억이 난다고 분명히 일본에서 겪지 못하고 느끼기 힘들 것들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인터넷을 보니 2000년대부터 한국의 문화가 일본보다 더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드라마 중 일본에서 제작하는 I Love You는 실제 한국인 남자 배우인 최종엽을 캐스팅해서 일본 방송으로 제작하는데 진작부터 이러한 시도가 많이 있었으면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되어서 일본의 문화도 한국처럼 더욱 세련된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하루카와 함께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하루카는 사실 저만큼 한국에 관심이 있는 친구는 아니라서 한국인의 생활에 대해 실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하루카의 집안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이라서 한국은 무조건 일본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더라고요. 최근에도 한국의 노래들이 일본의 노래를 베꼈다는 사실이 들통나는 사태도 있었다면서 한국은 일본을 베끼면서 성장한 나라인데 굳이 한국 문화를 느껴야 하냐고 부모님이 말씀했다더라고요. 뭐 일본에서는 이런 집안이 흔해서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저는 하루카와 굉장히 친한 친구라서 하루카가 조금은 개방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설득을 했고 가보면 분명히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했죠. 하루카도 좋은 경험일 것 같다고 하며 흔쾌히 마음을 돌렸고 비행기 옆자리에 앉아서 즐겁게 한국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걱정을 합니다. 창문 밖은 내다보기도 힘들고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는 눈을 감고 있기도 하죠.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을 간다며 난리를 치는 저를 보면서 하루코는 웃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한국에서 멋진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것 같다고 호언장담을 했죠. 사실 제가 생각하는 여행은 여행지에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과의 새로운 인연 때문입니다. 가끔 일본 내에서 여행을 할 때에도 여행지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추억을 쌓으며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서 한국인과의 교류를 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서울의 게스트하우스를 숙소로 선택했죠. 게스트하우스는 함께 숙박을 하는 사람들과 계속 마주치기도 하고
따로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으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국의 공항에 내렸는데 저는 사실 놀란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체구가 상당히 컸다는 것 때문인데요. 60대 이상의 아저씨들도 일본인 젊은 남자들보다도 키가 커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여성들이 일본인 남성들보다도 키가 커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섬나라와 육지에 있는 나라의 차이인가 싶었습니다. I Love You 드라마의 남자 배우 최종엽도 키가 186이던데 실제 한국인들의 키가 대부분 이렇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키가 작은 편이라서 살짝 무섭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에는 조금만 밀쳐져도 압박이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꽉 차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한국에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멋진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들 자기 관리나 운동을 많이 하는지 어깨도 넓고 몸도 좋아 보였고 옷을 입은 스타일도 굉장히 세련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다들 점이 거의 없고 깨끗해서 여성의 피부처럼 윤기가 흐르더라고요. 심지어는 부모님 뻘 되는 아저씨들도 옷차림이 단정하고 심지어는 헤어스타일까지 잘 정돈되어서 멋있게 나이 든다는 것이 저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녁 시간을 기다리니 실제로 많은 분들이 파티에 나왔고 한국에서 처음 맞이하는 게스트하우스 파티라서 굉장히 기대가 되었죠. 옆자리의 분들과는 간단한 한국어를 사용하기도 했고 구글 번역기를 활용해서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한국인들은 굉장히 친절하기도 하고 말투가 다정해서 그런지 너무 편안한 자리였습니다. 일본 사람들보다 한국인들이 웃으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았어요. 억양 자체도 일본의 말보다 한국의 말이 더 부드러워서 듣기에도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술을 마시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초코우유나 숙취해소제를 사주는 분도 계셔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사주거나 하는 일이 잘 없는데 한국인들이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함께 한국의 노래에 맞춰서 춤도 같이 추고 신나게 놀다가 저희 테이블에 있는 한 분의 여성분이 한국의 술게임이라면서 게임을 몇 가지 알려주셨는데 정말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어에 서툴러서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했어도 눈치껏 알아맞혔는데 확실히 많이 걸렸죠. 그 술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니 저희는 계속 마시게 되어 기억조차도 못하게 된 상태로 방에 가서 엎어져서 아침이 되어서야 깨어났죠. 그런데 저희 주머니 속에는 위장약이 들어있었고 영어로 편지가 쓰여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겨울이라 저희는 방이 추울까봐 걱정이었는데 일어나서 보니 바닥이 굉장히 따뜻했고 침대까지도 그 열기가 전해져서 포근한 상태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숙취해소제와 오늘 먹은 위장약 덕분인지 너무나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고 너무나 즐거운 경험이었다는 생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빠져나왔습니다. 저희가 가장 늦게 일어나서 늦게 퇴실하는 바람에 다른 분들을 볼 순 없었지만 한국의 문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낀 순간이라 너무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남성과 여성이 그렇게 빨리 친해져서 술을 마시고 춤추며 놀 수 있는 문화는 한국에서만 가능할 거거든요. 일본인들은 살짝 보수적인 느낌이 강해서 모르는 사람과 친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속마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의견을 제시하면 모두 좋다고는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거든요. 한국의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느낀 바로는 누군가 의견을 제시해도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뱉기도 했고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의견을 합치하는 과정이 있어서 굉장히 모두에게 이로운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려고 하는 하루카의 모습도 본 것 같아 신기했습니다. 하루카는 저의 의견에 동의를 해주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따로 감추고 있는 친구인데 한국에서 반대의 사람들과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 살짝은 바뀌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속마음을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니 무언가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술 게임을 할 때에도 그 게임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말도 하고 누군가가 처음처럼과 참이슬의 맛이 다르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평소 일본에서 본 모습 같으면 참이슬이 조금 더 깔끔하다 등의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을 건데 말이죠. 어제 만난 한국인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다 보니 하루카도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하루카에게 물어보았을 때도 속마음을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국인들과 몇 시간이나마 함께 있어 보니 말해주는 것이 더 재미있고 확실한 것 같다는 말을 했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남자들이 한국 남자들처럼 자상하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은 이유는 바로 속마음인 혼내와 상대에게 드러내는 겉마음인 다테마에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여성에게 진실되게 잘 드러내주니 여자 입장에서도 더욱 매력있다고 끌리고 그에게 관심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카는 저보다도 더욱 한국의 매력에 빠진 것 같아 보였는데요. 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SNS로 연락처를 교환한 이후 휴대폰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 몰래 게스트하우스의 한국 남성인 정원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따로 한국에서 보자는 약속까지 하고 있던 거예요. 사실 제가 한국인과 친구가 되고 싶어서 한국에 오자고 했는데 한국에 큰 관심이 없던 하루카가 오히려 더 한국인처럼 변해가고 한국인 애인까지 사귈 상황이 되니 질투도 나더라고요. 심지어는 I Love You 드라마의 상황처럼 하루카보다 나이가 더 어린 연하인 남자더라고요. 어제 정원이 하루카 옆에 딱 붙어서 초코우유를 사주기도 하고 숙취해소제와 위장약까지 챙겨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그래도 하루카에게는 진심으로 응원해준다고 하고 함께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보자는 말도 했습니다. 하루카와 정원이 잘 되어서 저에게도 한국인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면 저로서는 완전 고마운 일이 될 테니까 말이죠. 다음 날은 호텔에서 숙소를 잡고 쉬면서 한국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카페도 가고 유명한 한국의 밥집을 가기도 했는데요. 하루카는 사진을 많이 찍어서 정원에게 사진을 보내기도 하고 저보다 휴대폰에 더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정원이 말했다면서 여행지와 음식점을 알려주었고 그곳을 함께 다니며 한국인의 진정한 맛집을 가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카가 말한 어느 수제 햄버거 가게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는 정원이 있었고 정원과 정원의 친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둘과 총 4명이서 햄버거를 먹으며 서툰 일본말과 서툰 한국말로 대화를 이어나갔죠. 정원의 친구도 상당히 매너가 좋고 괜찮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흘린 햄버거 소스를 닦아주기도 하고 탄산음료를 직접 가져와 주기도 하면서 굉장히 자상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루카는 정원과 눈을 마주치며 좋다고 웃고 있고 저는 정원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 어느새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고 다음 약속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하루카와의 한국에서의 기억은 각자가 폰을 보면서 한국 여행을 했다는 것뿐이고 정원과 정원의 친구 석현이 말해주는 여행지와 음식점에 가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기억이 굉장히 깊이 남아있죠. 실제로 그렇게 총 3박 4일간의 한국 여행이 끝이 나고 일본에 돌아와서도 아직까지 연락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드라마 I Love You 속의 주인공과는 많이 다른 두 남자이지만 그들이 일본의 남자들보다 훨씬 덩치도 크고 다정하며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것에 상당히 끌린 것은 사실입니다. 감정 표현에도 솔직하고 매력이 넘쳐서 계속 연락을 할 수밖에 없이 만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한국에 너무 빠져서 한국 남자에게까지 무언가 환상에 젖어든 것 같네요. 저희는 일본으로 돌아온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국에 가볼 생각이고 다음에 정원과 석현도 일본으로 온다고 합니다. 한국에 가서 졸지에 두 커플이 생겨버리는 이런 독특한 상황을 아무도 믿지 않지만 실제 당사자인 저희도 정말 신기하다고 여기고 있죠.
석현에게 듣기로는 한국에서는 일본인 여자와 결혼하면 굉장히 좋다는 인식이 있어서 일본인 여성에 대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한국인 남성에 대한 환상이 있으니 양국 사이에 서로 이득인 상황이 생겨버린 것이죠. 일본인 친구들에게도 한국인 남성을 사귄다고 말하자 어떻게 사귀게 되었는지 무척 궁금해하고 꼭 한국인 남자를 소개시켜달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한국인 남성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추천하고 있고 실제로 하루카와 저는 정원과 석현과의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 유럽에서 한국인들이 인기가 많다는 소문을 듣고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살고 있는 순이닝입니다. 맞아요. 베이징이면 중국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지구의 중심과도 같은 곳이죠.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유구한 나라의 수도니까 얼마나 멋진 곳이겠어요.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람이나 외국인을 보아도 절대 제가 밀릴 수가 없죠. 저희 집도 살만한 집이고 부모님도 번듯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니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정말 중국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저는 살면서 유럽 해외여행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프랑스나 독일 등의 서유럽 국가에 여행을 가보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운이 좋게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갈 기회가 생겼어요.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 성적이 잘 나와야 하는데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을 잘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모님은 제가 멀리 떨어져 지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아직 저를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외동딸이라서 데리고 있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기회가 있다면 잡아야 맞는 거잖아요. 또 유럽에 가면 제가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겠어요. 사실 모두가 학교에서 배웠다시피 중국 사람이라면 어딜 가나 환영받잖아요. 13억이 넘는 인구의 경제대국인데 환영 안 해주는 것이 이상하죠. 이번 기회에 외국인 친구도 사귈 생각인데요. 중국어나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이 저한테 먼저 다가와서 친해지려고 할 게 분명하잖아요. 자주 보지도 못할 외국인 친구들을 너무 많이 사귀어서 곤란해질까봐 걱정이에요. 아무리 여유가 생겨도 해외여행을 자주 가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써야 하잖아요. 어쨌든 너무 설렜어요. 저는 해외로 교환학생을 가기 전 학교에서 집합을 해서 약간의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곳에서 다행히 함께 프랑스 쪽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동갑인 친구를 만났죠. 저희는 나이도 같고 스타일도 비슷해서 금세 친해질 수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비행시간이 길긴 했지만 정말 즐거웠어요. 프랑스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나 어디를 먼저 구경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물론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자금성은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문화재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릴 적부터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웬만한 것들을 보아도 크게 놀랍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희는 유럽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프랑스 남자들이 우리한테 계속 말을 걸고 귀찮게 하면 어떡할지에 대해서도 걱정했어요. 유럽 사람들이 동양인 여성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특히 중국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겠죠. 동양이라고 하면 당연히 중국부터 떠오를 테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프랑스에 내려서 조금 답답한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 표지판을 봤을 때는 중국인은 줄을 다른 쪽으로 서야 한다고 하기에 너무 기뻤어요. 확실히 해외에서도 중국인을 특별히 대접해준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죠. 그런데 이게 웬걸요? 중국인이 서야 하는 줄은 굉장히 길고 긴 줄이었고 한국이나 일본인들은 짧은 줄에서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중국인이라면 당연히 한국과 일본보다 더 큰 강대국인데 무슨 이런 차별 대우를 받을 수가 있죠. 저희는 너무 황당하고 답답해서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중국인들은 왜 한국인과 일본인처럼 저쪽으로 갈 수 없냐고요. 그런데 그 직원은 중국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직 영어로만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영어에 능숙하지가 못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대화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고 입국하다니 정말 자존심이 많이 상한 채로 들어갔죠. 저희들은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은 서류와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도 여유 있게 프랑스로 입국했으니 망정이지 스케줄을 빠듯하게 잡고 왔다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여러 차례 실망을 했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은 중국인들을 좋게 보지 않는 눈치였죠. 우선 길을 중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물어보는데도 대꾸도 하지 않고 째려보면서 지나가고요. 순전히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저희 때문에 전염병에 걸려서 고생했다면서 피해를 주지 말라는 소리도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들인가 싶었어요. 아시아 사람들이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한국의 아이돌 가수 노래 뮤직비디오가 나왔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어린 프랑스 소년과 소녀가 그걸 부르면서 따라서 슬쩍슬쩍 추고 있는 거예요. 아니,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싫어하면서 어떻게 중국의 소수민족인 한국민족은 그렇게 따라하는 거죠. 그렇게 저희는 대학교 생활을 시작했어요. 대학교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를 차별하더라고요. 도서관 자판기 쪽에서는 저희더러 시끄럽게 떠들지 좀 말라는 말을 들었고요. 수업 시간에는 저희 옆자리의 학생에게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었죠. 저희를 경멸하며 싫어하는 눈초리들이 가득하니 학교 생활이 정말 재미없었어요. 그러던 중 도서관에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한국어가 적힌 책을 들고 있는 여성에게 음료수를 가져다주고 괜히 말을 거는 프랑스 남학생을 발견한 거예요. 저희는 눈을 의심했죠. 분명히 저희가 프랑스에 있던 동안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었던 장면이었거든요. 저희에게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은커녕 오히려 싫은 티를 내거나 욕을 하는 사람만 봤기 때문이죠. 그 한국인 여학생은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데 이런 경험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희는 서양 남자들이 혹시 한국 여성을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을 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그 여학생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같은 교양 수업 교실에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희는 너무 반가워서 먼저 말을 걸었죠. 수업에 아시아계 학생은 거의 없어서 같이 다니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 한국인도 그러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듣는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프랑스인들이 불친절하다고 생각해서 길을 물어봐도 괜히 욕을 얻어먹은 적이 없냐고 물었는데요. 그 한국 친구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오히려 먼저 국적을 묻고 한국인이라니까 정말 친절하게 한국어까지 사용하며 길을 알려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아무래도 K-팝의 인기가 대단하다 보니까 한국인을 반겨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자신이 프랑스에 온 시기에 K-팝의 인기가 더 올라서 덕을 보는 것 같다며 운이 좋다면서요. 저희는 너무 부러웠어요. 정말 잘생긴 프랑스 남자들이 먼저 음료수도 가져다주고 쉬는 시간에는 SNS도 교환하고 친해지려 하잖아요. 솔직히 한국인과 중국인은 겉에서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알고 저 친구에게만 잘해주는 것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 비법을 물어보고 배울 새도 없었어요. 그 한국인 친구는 금세 연하의 미남 프랑스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바빠졌고 저희랑 멀어졌거든요. 키도 크고 정말 잘생긴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너무 샘도 나더라고요. 가끔 길을 가다가 마주치면 인사를 해주는데 남자친구가 저희랑 거리를 두게 하는 것도 같았어요. 같이 온 제 친구와 생각해본 결과 이건 한국인들이 K-팝 덕분에 덕을 보고 있는 거라는 결론이 났어요. 사실 막상 까보면 중국이 더 대단하면 대단했지 한국보다 못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는 자존심이 정말 많이 상했지만 차라리 한국인처럼 보이면 어떨지 생각을 했죠. 어차피 새 학기라서 우리의 정체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 한국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면 될 것 같았어요. 부랴부랴 한국어도 공부하고 한국 유튜브와 예능, 드라마 등을 보면서 문화를 조금씩 익혔어요.
확실히 친구와 둘이서 공부를 하니까 서로서로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하니 금방 배우게 되더라고요. 일부러 한국 이름을 지어서 소희와 세아라고 책에 적어두고 다녔어요. 한글이 특이한 문자이니 그걸 써두면 누가 보아도 한국인인 것이 분명하잖아요. 역시나 학교 건물 등에서 복도를 지나가면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는 프랑스 남학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먼저 안녕이라고 말하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저희도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고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같이 카페도 갈 때가 있었고 한국의 아이돌이나 문화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죠. 남자들은 물론 같은 여자들에게도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 한국 남자들은 연애를 할 때에 어떻게 데이트를 하는지에 대해 물었죠. 저희는 사실 그런 것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얼버무리면서 중국에서의 기억을 조금은 과장해서 말을 해주었죠. 그러면서 저희는 그 친구가 있는 K-팝 동아리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한국인이라고 하니 정말 꼭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었다면서 환영해 주더라고요. 하필이면 K-팝도 잘 모르면서 K-팝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어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그동안 저와 친구 둘이서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간신히 들키지 않고 버텼어요. 다행히 K-팝 가수 중에는 중국 출신의 가수들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활동하는 그 중국인 가수들의 유튜브를 통해서 빨리 배울 수 있었어요. 역시 그 동아리에서도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았어요. 한 친구는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 그룹이 있었는데 중국인 가수 때문에 그 그룹이 망했다며 아쉬워하더라고요. 너무 찔려서 괜히 움츠려 들었지만 애써 함께 그 중국인을 비난했죠. 정말 이렇게까지 한국인이 되어야 하나 싶었지만 이렇게 있지 않으면 영영 유럽 친구들을 사귀지 못할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동아리 친구들과는 정말 친해졌고 서로의 비밀도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죠. 저와 함께 간 중국 친구가 이제야 말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한 유럽 친구에게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밝혔던 거예요. 그 유럽 친구가 동아리 방으로 마구 달려오던 것이 아직도 생각나요. 그 친구가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이었다면서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싫다고 말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유럽 사람들은 중국인들이 하도 한국인 행세를 많이 해서 그런 행동에 환멸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화살은 저에게로 향했죠. 저도 중국인이 아니냐면서 이제 저도 믿지 못하겠다고 그 친구와 같이 온 것이 아니냐고요. 저는 그 상황도 무섭고 이 친구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일단 한국인이 맞다고 계속 우길 수밖에 없었죠. 사실 제 중국인 친구도 큰 마음 먹고 비밀을 말한 건데 지켜주지 않은 저 친구 잘못도 있는 거잖아요. 저와 함께 온 중국인 친구는 마음이 너무 약해서 탈이에요. 자신이 한국인인 척 하면서도 가끔 죄책감을 느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왕 속인 김에 끝까지 이렇게 지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한국인이니까 한국말도 이렇게 잘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잘 알지 않냐며 말했죠. 한국 노래도 잘 부르지 않았냐면서 그들을 설득했어요. 사실 증거를 찾기는 쉽지가 않죠. 결국 믿어주겠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그 중국인 친구만 동아리에서 강퇴되고 끝이 났어요. 나중에 들었지만 그 중국인 친구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프랑스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 이대로만 교환학생 기간을 마치면 될 거예요.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함께 놀았던 잘생긴 프랑스 남자들도 많아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조금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학교에 중국인 친구도 없고 영화, 프랑스어만 사용하다 보니 중국어가 부드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지내서 그런지 한국이 정말 고향 같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TV에서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귀를 쫑긋하게 되고 한국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주의 깊게 듣게 되었어요. 프랑스 친구들도 북한에서 도발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저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저도 걱정을 했죠. 혹시 저는 과거에 한국인 조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국과 중국이 가까우니까 예전에는 왕래를 자주 했을 테니까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한국인처럼 될 수가 있나요? 괜히 학교에서도 공책에 한국어를 적으면서 필기를 하기도 했어요. 교환학생으로 프랑스를 와서 한국인의 빙의에서
고향에 가면 얼마나 웃기게 될까요? 중국에서도 이런 행동을 할까봐 걱정도 되네요. 그러다가 저희는 방학을 맞이했어요. 저는 당연히 며칠만이라도 중국을 갈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동아리 친구들이 문제였어요. 얘네가 한국에 데려가 달라고 같이 놀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정말 큰일이다 싶었어요. 친구들이 벌써 비행기표도 알아보고 예매를 하려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같이 가서 가이드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면서 5명이 돈을 걷어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해준다는 거예요. 저보고 비행기값 내라는 소리를 안 할 테니 꼭 같이 가자면서요. 끝까지 한국에 아직은 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지만 안 가면 정말 안 될 분위기였어요. 차라리 고향에 갈 거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학기 중에는 방학이 되면 고향인 한국으로 가서 쉬다가 올 거라고 자주 말했거든요. 일단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서 같이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이 친구들도 한국말을 못하니까 제가 배운 한국어로 말하며 데리고 다녀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가는데 정말 아찔했어요. 제가 프랑스에 갈 때 고생을 한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얼굴이 창백해졌죠. 맞아요. 중국 여권으로는 한국을 가기 어려워요. 역시 저는 이곳에서 아주 곤혹을 겪고야 말았어요. 저와 프랑스 친구들은 입국 심사줄이 달랐어요. 프랑스 친구들이 한국인이라 부럽다면서 한국인은 저쪽 줄에서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며 알려주었는데요. 저는 멀찍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프랑스인은 한국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서 그리 어렵지 않게 들어갔지만요. 저는 다른 줄을 서서 아주 긴 입국 심사를 거쳐야만 했죠. 프랑스 친구들은 그런 저를 기다려주었지만 중국 여권이 들키게 되었고 어마어마한 욕을 먹게 되었죠. 역시 그때간 중국 친구와 함께 온 녀석이었을 거라 생각했다면서 그 친구까지 배신한 저는 더 나쁜 놈이라고 욕을 했죠.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자며 그 자리에서 연락처도 없앴고 그들끼리 한국 여행을 떠나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한국에 버림받은 신세가 되었고 그렇게 정말 울기만 하며 한국 거리를 다녔어요. 집에 돈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해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구매하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것이 맞지만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어서 너무나 서럽고 슬펐어요.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저 친구들과 정말 즐겁게 여행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텐데 말이죠. 중국이 한국처럼 선진화되고 K-팝과 같은 문화 강국이 되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프랑스에서 들었던 중국인들에 대한 욕들은 제가 모르던 내용이었거든요. 중국인들은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아무 곳에서나 변을 본다고요. 저는 당연한 것인 줄 알았던 것들이죠. 한국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배려하고 서로를 챙겨주기도 하며 늘 깨끗한 모습으로 다닌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인처럼 보이기 위해 한국인의 행동을 따라했는데요. 중국에 돌아가니까 정말 중국인들의 모습이 별로라고 느껴지더라고요. 한국인들이 너무 부럽고 빨리 중국도 그들처럼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만두세요. 이렇게 많이 나오면 돈 많이 내야 하잖아요. 우리는 돈이 별로 없는 학생이라고요. 여기 식당에서 깜짝 놀라서 큰 소리를 내는 이탈리아 여학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카테리나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다 왔는데요. 정말 판타스틱한 경험들을 했어요. 물론 한국에 갔다는 것부터가 엄청난 일이었죠. 사실 저는 한국이 별로 내키지 않았거든요. 너무 생소하잖아요. 그래도 수학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동안 코로나 시기였던 탓으로 여행을 가기가 엄청 어려웠었잖아요. 그건 아마 다른 나라의 분들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저희도 학교에서 가는 수학여행을 계속 가지 못하고 있었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작년부터 수학여행을 다시 시작하면서 저희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저희 학교 친구들은 모두 너무 좋아했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을 외국으로 가는 전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부터 이런 전통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학교에 친한 친구들끼리 멀리까지 여행을 간다는 사실이 너무 설레지 않나요? 어쨌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어느 나라로 수학여행을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했죠. 저는 당연히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을 생각했어요. 아, 그리고 제 친구가 일본도 좋다고 해서 일본까지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국이 선정되어 버렸던 거죠.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유명한 나라로 갈 줄 알았는데 잘 모르는 나라로 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친구들의 반응을 보니 K-팝의 인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저는 K-팝은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당연히 부모님도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셨죠.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멀리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지 의문을 품으시기도 했어요. 그래도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도 같아서 함께 가면 재미있을 것 같긴 했어요. 일본에 다녀온 친구가 한국도 비슷할 거라면서 자기가 전부 알려줄 거라고 믿어보라고 했어요. 저도 부모님을 설득했고 결국 수학여행비를 받아서 한국으로 가는 수학여행을 신청하게 되었죠. 저는 살짝 울며 겨자 먹기와 같은 심정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가보는 나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너무나 생소한 한국이라니요. 정말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어떤 나라인지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출발하는 날 로마 공항에서 전부 모여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두려움도 있었어요. 일단 비행기를 타는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직항으로 가는데도 17시간이나 걸렸어요. 정말 비행기에서 할 것도 없고 심심해서 계속 잤던 것 같은데요. 어느새 친구가 옆에서 K-팝 노래를 저한테 들려주었어요. 평소 관심이 없던 노래들인데 한국에 가면서 들으니 무언가 신나고 즐겁더라고요. 비행기 창문 밖은 바다도 많이 보이고 모든 것들이 작게 보여서 신기했어요. 그렇게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어요. 무사히 잘 도착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은 공항에서 식사를 했죠. 한국에 왔으니 한국의 음식을 먹자는 여론이 커서 한국의 음식점에 가게 되었어요. 당연히 저는 한국 음식을 처음 먹는 거였죠. 비빔밥을 시키고 기다리는데 작은 접시에 음식들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저는 비빔밥이라는 것이 채소들을 넣고 비벼 먹는 밥이라는 것을 들어서 그것들을 넣는 줄 알았죠. 그런데 곧바로 비빔밥이 나왔고 알고 보니 그 음식들은 한국의 식당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는데 일본에 다녀온 친구가 엄청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작은 접시의 음식들을 메뉴판을 보고 전부 시켰었다면서요. 그리고 이 식당에 오길 너무나 잘했다면서 이 식당의 서비스가 엄청 좋은 거라고 했어요. 다른 손님들의 식탁을 봐도 저희와 똑같은 접시에 비슷한 양의 음식들이 놓여 있는 것을 가리키면서 말했죠. 저희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이탈리아에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맛이었거든요. 한국 K-팝을 좋아하는 친구는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먹었어요. 아우, 그 친구 정말 그런 극성이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한국의 아이돌이 이 음식을 먹었었다면서 그 영상을 보기도 하고 되게 신기해했죠. 그러면서 저희는 작은 접시에 든 음식들을 전부 다 먹어버렸어요. 살짝 짠맛이 나는 차가운 고기와 김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고기는 장조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 놀랄 일이 생겼어요. 식당의 아주머니가 저희의 접시를 가져가시더니 또 장조림과 김치 등을 담아오시는 거예요. 저희는 영문도 모르고 먹으려고 하는데 일본에 다녀온 친구가 갑자기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접시들을 가져다주는 아주머니를 얼른 붙잡고 마구 말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이 주시면 돈을 많이 내야 하잖아요. 저희는 학생이라서 돈이 별로 없다고요. 물론 영어로 말을 했는데 다행히 아주머니가 알아들으셨는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은 전부 무료라고요. 저희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일본에 다녀온 그 친구는 정말 이해하지 못했어요. 일본에서는 작은 파절이조차도 500엔을 지불해야 했다면서요. 그게 맛있어서 두세 번을 시켜 먹었는데 전부 돈을 냈다고 했죠. 그런데 한국의 이 음식점에서 무료로 제공한 것은 장조리 고기잖아요. 심지어 메추리 알이라고 하는 작은 알도 함께 있었어요. 이게 무료인 것은 정말 말도 안 돼요. 한국에 수학여행을 와서
처음부터 정말 좋은 식당을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죠.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모두 함께 지하철로 이동을 했어요. 공항에서 바로 지하철을 탈 수 있다는 것도 좋았어요. 그런데 승객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카드 기계에 찍으면서 타더라고요. 심지어는 스마트워치를 찍고 타기도 했어요. 이건 좀 좋은데요? 일본에 다녀온 친구는 한국에 지폐를 잔뜩 가져왔는데 그걸로 표를 뽑아서 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친구 말을 듣고 기계로 갔어요. 그런데 표를 뽑는 것이 아니고 11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서 쓰는 거더라고요. 굉장히 편리했어요. 일본에서는 모든 도착지마다 표를 뽑아서 가지고 다녀야 한다면서 한국도 그럴 거라고 한 그 친구는 조용해졌죠. 종이 티켓을 뽑아서 기계에 넣으면 작은 구멍이 뚫리면서 표가 나온다고 알려주던 그 친구는 정말 조용해졌어요. 일본과 한국이 너무 다르다면서 사람들은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문화는 다른 것 같다면서요. 저는 일본을 안 가봤으니 당연히 일본이 아니라 이탈리아랑 비교를 했는데요. 저는 우선 지하철을 탈 때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도록 엄청 조심했어요. 이건 저희 친구들 전부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서 소매치기를 당해서 지갑 등을 전부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런데 한국인들을 보니 지갑을 손에 쥐고 앉아서 자고 있기도 하고요. 스마트폰을 지퍼도 없는 주머니에 대충 넣어두기도 하더라고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이 옆에 어린 외국인인 우리가 있어서 안심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했죠.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 멀리 앉아있는 분들까지 전부 물건 간수를 소홀히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에 다녀온 친구는 소매치기가 많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그 친구를 믿을 수가 있어야죠. 일단 그렇게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모두 별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호텔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푹 쉬고 싶었어요. 장기간 비행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호텔을 들어가는데 신발을 벗어야 하더라고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못생긴 양말을 신고 와서 얼른 양말을 벗느라 바빴죠. 맨발로 집안을 걷는 경험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무언가 불편하면서도 좋은 것 같기도 했어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다들 맨발로 다닌 덕분인지 호텔 방의 바닥은 정말 깨끗해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 쉬었죠. 잠깐 졸고 있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친구들의 목소리였는데 놀라는 말투와 웃음소리들이 들렸죠. 저도 얼른 나가보았는데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니 정말 놀랐어요. 한국의 라면을 자동으로 끓여주는 기계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말하자면 파스타를 기계가 직접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라면을 뜯어서 내용물을 넣고 올려두기만 해도 물이 나오고 자동으로 익혀준다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는데 냄새도 너무 좋고 신기해서 빨리 먹어보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맵고 뜨겁다면서 인상을 찌푸리기는 했지만 중독성이 있는 맛이라면서 계속 들이키더라고요. 저도 만들어서 먹는데 정말 웃음이 나오는 맛이었어요. 물론 매운 음식이긴 했죠. 근데 막상 먹으면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다 먹고서 친구들과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는데 정말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가게에 주인이 없었던 거예요. 저희는 빈 가게에 잘못 찾아갔나 싶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한국인들은 태연하게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기계로 계산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니 저렇게 주인이 없는 가게라면 전부 도둑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저거 여기서는 누가 안 훔쳐가나요? 당연히 몰래 가져가도 아무도 모를 텐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는 잘 계산을 마쳤어요. 아이스크림도 비싸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가게에 24시간이라고 쓰여 있는 것도 보았는데 너무 신기했죠. 밤에도 친구들과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새벽까지 떠들고 놀았어요. 처음으로 친구들과 외국에 왔는데 첫날에 잠이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꽤나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불이 켜진 곳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밖에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녔고 차도 많더라고요. 이 시간까지 뭐가 이렇게 밝은지 다들 무섭지도 않나 보네요.
다음날 저희는 버스를 타고 경복궁에 갔어요. 여기서 꿀팁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이곳은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으면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당연히 한복을 대여했죠. 옷의 색깔도 너무 예쁘고 같이 입고 다니면 진짜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진도 정말 많이 찍었는데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경복궁에 들어갔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궁궐을 구경했죠. 이 건물들이 500년이 되었다던데 그렇게 오래된 것 치고는 굉장히 디자인이 세련된 것 같더라고요. 밋밋한 느낌이 아니고 색감이 너무 신기하고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궁궐이 조금 작은 느낌이긴 했지만 정말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너무 신기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에요. 아니, 한국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건가요? 제가 담배 냄새를 싫어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탈리아는 전부 길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지나다니거든요. 그리고 그 넓은 공간에 쓰레기도 없더라고요. 확실히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까 그런 쓰레기가 없는 것 같았어요. 날씨가 좋았는데 궁궐 풍경이 너무 미쳤어요. 어느 건물을 보는데 뒤에 큰 산이 딱 보이는 게 진짜 너무 맑고 신기한 기분이 들었죠. 옷 색깔도 너무 예쁜데 건물도 여러 색깔들이 있고 뒤에는 커다란 산까지. 정말 다시 사진만 봐도 멋져요. 일본에 다녀온 친구는 한국이 훨씬 낫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말하는데 우선 공항부터 일본에 갔을 때보다 크고 좋아 보여서 놀랐다고 했어요. 당연히 일본이 더 잘 사는 나라이고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국은 무언가 여행을 오기 편하고 좋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저희는 한국 수학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어요. 식당에서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게 베푸는 모습도 좋았고요. 깨끗한 모습들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한국에서의 기억은 잊지 못할 거예요. 나중에 저희 가족들과 다시 오면 더 재미있게 많은 곳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친구들한테 너무나 고마웠어요. 친구들이 수학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한국을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었으니까요. 만약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에 갔었다면 이런 즐거운 경험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나라들도 그 나라만의 고유한 장점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저랑 한국은 너무 잘 맞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심이 없던 친구들조차도 이번 수학여행을 통해서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